네, 지금부터 우리 7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코디네이트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가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도 있어야 되지만 힘이 이제 작용하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면의 방향이 어떠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으로 좌표가 변할 때 좀 복잡하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좌표가 변할 때 실제로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좌표가 변한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XY 코디네이트에서 요즘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보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건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본다는 거죠, 로컬리. 그 다음에 이렇게 X'Y, Y'으로 잘라서 봤을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모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스트레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 렉처 노트 1에서 소개했던 이제 그런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바가 있고요. 바가 있고 바가 양쪽에서 힘을 줘서 당기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임의의 점 Q 가운데 점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일정 각도 알파로 잘랐을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이 힘이 가해지는 곳에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점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고, 이 단면 내에서는 어떻게 잘리는지 간에 그 단면 내에서는 스트레스는 유니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Q점인데요. 여기를 잘라보면 스트레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Z축이고 Y축이라는 노멀 컴포넌트, 시어 컴포넌트 항상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행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G는 P over A 또는 P는 A 곱하기 시그마 G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인데 여기 이게 존재하려면 밑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 방향에 이쪽에서 가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거하고 달리 약간 각도를 갖고 우리가 잘라주게 되면 이 면에서 우리가 리절턴트는, 왜냐면 이게 투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 리절턴트는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Y', 이렇게 G'로 이렇게 잘라서 트랜스폼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시그마 G'G'는 P over A의 코사인 제곱 알파, 시그마 G'G'는 P over A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거는 우리가 렉처 1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반복해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메시지는 이 같은 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쪽으로 트랜스폼을 하면 이걸 어떻게 구해낼 거냐, 이런 거를 이번 이제 시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는, 상상적으로 가상적으로 자르는 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느냐 이렇게 자르느냐 이렇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면의 방향에 따라서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트레스 방향에 대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분포가 있다. 그럼 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이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걸리는 방향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노멀 스트레스인데 노멀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걸리면 알파가 0일 때 맥시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맥시멈 스트레스를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될까요? 스트레스는 페일리어가 일어날 때 맥시멈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페일리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려면 그 맥시멈 페일러가 일어나는 맥시멈 스트레스가 걸리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 크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시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노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하려면 맥시멈이 일어나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뭐 특정 면에 대해서 매저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 맥시멈이 될지를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야 그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페일러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때 크기가 얼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가 될 때 페일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맥시멈 스트레스 방향, 그리고 맥시멈 스트레스의 크기, 맥시멈 노멀 때 시어 스트레스가 됐던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찾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잘 찾다 보면 어떤 방향에 가면 노멀 스트레스만 이렇게 딱 존재하고요. 이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점이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점이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딱 방향을 따르면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죠.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rincipal direction 이라고 하고요. 그쪽 방향의 스트레스의 크기를 principal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직 증명을 할 건데요. 그런데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그 방향이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자르면 시어 스트레스가 많이 0이 된다면 그때의 노멀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노멀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돼요. 맥시멈. 또 미니멈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점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맥시멈이 되죠. 근데 요점에서 이렇게 자르면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가 0이죠. 그러니까 맥시멈도 될 수 있고 미니멈. 여기도 시어가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도. 이쪽에도 시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니멈도 될 수 있고 맥시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린시플 디렉션 스트레스를 알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각도에 따라서 트랜스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모듈에서는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제 각도를 좀 바꿔가면서 볼 때 내가 x, y 축에 대해서 x로 잘랐다 이러면은 이게 노말이 이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요점에서 노말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시그마 xx, 시그마 xy, 여기는 시그마 yy, 시그마 yx. 시그마 xy는 시그마 yx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미의 그 방향 ns에 대해서 이미의 ns 방향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시그마 mn 시그마 ms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을 지금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M이면 이게 M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시그마 MN이고 이쪽에 가면 시그마 MS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노말이 이렇게 되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시그마 SS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은 이제 콧이라는 사람이 이 해석을 처음으로 했어요. 3차원까지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2차원에서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있으면 여기는 인피니테시멀 엘리먼트를 이 점을 둘러싼 엘리먼트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점을 주위로 모든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알고 있다. 특정 좌표축에 대해서 지금은 XY 좌표축에 대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YX, 시그마 YY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의 각도
N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는 방법은, 면을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자르고요. 이건 면면으로 봐도 될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평행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평행 상태죠. 그죠? 근데 물체가 평행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평행 상태가 되도록 스트레스가 분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그마 XX 그 다음에 시그마 XY 시그마 YY 시그마 Y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면이 여기 N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S방향.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자, 이런 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걸리느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시그마 NN.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NS.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프리바디로 잘라내야 됐기 때문에 여기 평형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델타 Y라 하고요.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델타 S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S하고 델타 X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각도에 따라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에 평행 상태를 고려하면 시그마 NN, NS를 XY, XX, YY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쪽 방향의 평행 상태를 보겠어요. 이쪽 방향의 평행 상태를 보면 FN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이 파지티브예요. 그러면 시그마 NN이죠. 그리고 이 길이가 DS고요. 이 Z방향의 두께를 그냥 1이라고 놓읍시다. 1.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에 대해서 지금 요 N축에 대해서 얘가 요 각도가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이쪽으로 이걸 분해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XX에 뭘 곱해줘야 돼? 요 길이를 곱해줘야죠. D, Y. 그 다음에 Z방향이 두께 1. 그 다음에 얘의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지금 방금 이걸 했고, 얘가 있죠, 얘도. 여기 시그마 XY죠. 면적은 DY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얘도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이제, 얘가, XX가 코사인이니까 얘는 사인이 될 거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거 있죠,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그죠? 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 얘는 시그마, 방향은 마이너스고, 시그마 YY의 면적은 DX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사인의 세타.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또 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얘는 YX에 DX에 1이고, 코사인 세타 이퀄 0. 복잡하네요. 이렇게 이제, 찬찬히, 사인 코사인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여기 S방향을 해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벡터 분해하듯이 분해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ds하고요, dy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ds의 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요? ds의 사인 세타 하면 dx가 나와요. 자, 여기 릴레이션이 있는데 dx는 어디가 dx냐면 여기 dx죠. 여기가 dy고 여기가 ds. 여기 얘가 세타니까 여기 얘가 세타죠, 그죠? 그러면 ds의 여기가 세타니까 dx는 ds의 사인 세타, 그죠? ds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y는 ds의 코사인 세타. 이런 릴레이션이 있어요. 요거를 앞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dy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dy는 ds의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ds 다 지워지면 시그마 xx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면에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n는 시그마 xx의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시그마yy의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2 시그마 x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정리하면 2분의 1에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y 플러스 2분의 1에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y 코사인 2 세타 플러스 시그마 xy의 사인 2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했던 식에다가 요 스타식을 집어넣고요. 정리하면 여기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인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rs인 경우에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겠죠? 평행관계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관계. 이거 두 가지 이용한 거예요. 평행관계, 지오메트리 관계 두 가지.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정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의 방향을 정의해야 되고 면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면에서 오는 하는 릴레이션, 그 다음에 힘에서 오는 릴레이션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하면 제곱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SS는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데, 시그마 SS라는 건 시그마 NN을 90도 더 돌리면 되죠. 시그마 NN을 90도 더 돌리면 되니까 따로 유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시그마 NN을 돌리면 되니까 우리가 편의상 NS를 쓰지 말고 X 프라임 Y 프라임을 쓰면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아까 시그마 NN이고요.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이게 시그마 SS인데 시그마 NN은 세타 플러스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고 이건 그대로고요.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식을 이제 써가지고 많은 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변형이 되고 있는 좌표, 트랜스폼된 좌표에서 노멀 스트레스는 뭔가 그 전에 좌표계에서의 평균, 그 전에 좌표계의 평균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는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잘 봐서 또 이제 뭔가를 우리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 형태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이퀘이션이에요. 릴레이션 또는 이퀘이션. 스트레스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스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인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인을 정의할 때는 이미 수식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스트레인의 정의는 이렇게 du dx라고. 다음에
epsilon YY는 뭐 dv dy, epsilon 뭐 xy는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 u가 뭡니까? 변입니다.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딱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 벡터예요. 여기. 응?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x 코디네이트에 내가 스트레인을 주면, 또 예를 들면 나 여러분한테 xx, xy, y를 여러분한테 주면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알고 싶으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스트레인을 알고 싶은 거죠. 이거는 아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식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트랜스포머 벡터, 매스메리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돼요. 자, 그래서 epsilon xx가 du dx는 x 프라임 y 프라임은 du 프라임 dx 프라임 돼야 될 거고, yy 프라임은 dv 프라임 dy 프라임,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dv 프라임이 dx 프라임 플러스 du 프라임이 dy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음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u는 u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게 u 프라임이죠. 여기가 xy 좌표계에서 uv는 이 세 좌표계에서 u 프라임 v 프라임이잖아요. 이거는 벡터죠, 벡터. 벡터는 u 프라임은 u의 코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v의 사인 세타, v 프라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dx, ddy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걸 체인으로 위해서 ddx 프라임은 dx, dx 프라임은 dx 플러스 dy, dx 프라임은 ddy 이렇게 이제 우리 하면 되는데, 여기 dx, dx 프라임은 x하고 x 프라임을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x 프라임하고 y가 이루는 그거의 코사인 각도니까 그거 이제 90에서 빼주면 사인 세타. 이건 여러분 잘 알죠?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해보면 됩니다. 일일이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일렉트하게 같이 나타나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 스트레인에서 엡실론 y를 써야 돼. 엡실론 xy를 써야지 겜마 프라임 x, 겜마를 쓰면 겜마는 이거죠, 그죠? 이 트랜스폼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써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 이제 유용하고요. 릴레이션은 이그젝트하게 같습니다. 그럼 왜 같으냐? 이거는 텐사량은, 이 인덱스 두 개짜리는 이게 텐사량인데요. 여러분이 정의만 제대로 하면 모든 이 인덱스 두 개짜리 텐사량은 똑같이 트랜스폼을 해요. 그게 스트레인이든 스트레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텐사량은 마치 여러분 벡터하면 변이든지 포스든지 그건 만약에 벡터라면 트랜스폼 똑같이 하죠. 마찬가지로 이게 벡터 텐사량이라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는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의심이 되면 한번 이해를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제를 하나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예제는 우리가 이제 좌표축이 변할 때 과연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좀 알고 싶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의미의 점, 이게 꼭 중심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의미의 점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X 스트레스, Y 스트레스 0이고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이 XY에서 여기가 XY인데 이 마이너스 30도, 이 거꾸로 30도 카운터클럭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식을 유도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 메시지는 원 좌표축에서는 시어가 없었지만 돌린 좌표축에서는 시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원 좌표축에 대해서 에 비해서 돌린 좌표축에서 노멀 스트레스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좌표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정 좌표축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그런 좌표축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아직 0이 아니죠. 여기도 있으니까. 또 잘 돌려다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 모듈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서의
주요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좌표축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한 점이 같은 점이라도 면을 내가 이렇게 보느냐 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XY 코디네이터에서 스트레스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YY 이 차원에서 세 개를 알면 이렇게 인위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릴레이션이 그걸 잘 보면 시어 스트링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릴레이션이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모듈 1은 마치고요. 지금부터 모듈 2 노아 서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아 서클은 뭐냐, 말 그대로 서클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제하는 서클인데,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모듈 1에 대해서 식을 유도를 했는데 그 식을 가지고 물론 뭐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스트레스가 어떻게 한 좌표축에서 다른 좌표축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는 것을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하기 좋은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계산을 아주 쉽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은 여기서 시점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계산기를 하면 되는데 노아 서클이 그래도 약간 유용한 이유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트랜스폼을 한다 하는 것을 비주얼라이즈 하기에 상당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됐죠, 그죠? 작은 것이고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표축에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을 잘 보면요, 요걸 알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걸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면 얘하고 다 캔슬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observation인데 2분의 1에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2분의 1에 시그마 xx 시그마 yy 이게 independent of theta 이런 거를 invariant라고 그래요. invariant라는 거는 좌표축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바뀐다고 그랬어, 그지? 스트레스는 바뀐다고 그랬는데 노멀 스트레스의 합은 어떤 좌표축을 쓰더라도 똑같다는 거지, 같은 점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observation이고요. 이 식에서 우리가 observation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observation은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에 요거 빼보겠습니다. 이거 제곱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얘는 날아가고요. 지금 요거를 빼가지고 다시 2분의 1 하면 요거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그죠? 요것도 남고. 그럼 여기서는 요게 남고요. 요거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의미는 요거에. 그 다음에 뭐가 해주냐면은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을 해줘요. 요거는 요거의 제곱이에요. 요거 잘 보면 위에는 a 플러스 b고요. 밑에는 a 마이너스 b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양쪽을 제곱하면 2ab 마이너스 2에 의해서 중간에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2분의 1에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y의 제곱에 요게 큰데 제곱에 시그마 xy의 제곱. 이것도 좌표축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또 인베리언트.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빅 x, 이거를 빅 y로 생각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는 뭐예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양을 대입하면 뭔가 원에서 그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프라임의 제곱에 y 프라임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이게 일정하다는 거지.
좌표 쪽의 상관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이게 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좀 사실은 면밀하게 잘 관찰해 보면, 이건 조금 관찰하기 어려운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증명할 텐데, 2분의 1에 시그마 2하고 좀 물려있는 거예요.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요. i에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 요거는 2분의 1에 시그마 x, x, 시그마 xy, 에다가 2의 i의 2 세이타, 요렇게 관찰해낸 것이 뭐라는 사람이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찰이 트리비얼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어의 이름이 이제 붙는 거고요. 여기서 i라는 거는 이제 우리 컴플렉스 넘바, 그죠? 허수를 나타내는 i고요. 그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걸 또 지역을 놨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복소수로 보는 거죠. 지금 복수평면에서. 복수평면에서 보면 얘의 상태는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고 y인데 마이너스 y로 놓고 얘를 x 놓고 y 놓은 거에 이 i2 세타의 의미는 뭐예요? 복수평면에서 이게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원주상에서 돌린다. 왜냐하면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같죠. 여기 지금 같잖아요. 두 개가 크기가 같으니까 원상에서 뭔가 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고요. 조금 더 천천히. 이거 이제 4번째 증명은 그 5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결과 2번하고 3번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하고 3번. 2번은 하여튼 2분의 1의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은 같다는 거지. 원이라는 거지. 그지? 그 얘기. 그래서 unprimed 이거를 x가 나오면요. 이걸 y로 나오면 unprimed x하고 primed x가 같은 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unprimed x. 자, 그러면은 x는 뭐냐면 이걸 x로 놉시다. 여기. 이걸 빅 x로 넣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를 x 넣고 요점을 x 프라임 요걸 x로 넣고요. 요 전체를 y x 프라임 y 프라임 두 개가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하여튼 이게 원에 있으니까 이 원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원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점을 원래 좌표축에서 요 값, 요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이 x값을 여기가 x값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스트레스의 마이너스에서 y값을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똑같이 해서 잡아요. 그러면 요 상이 있어요. 왜냐면 원의 크기인데. 근데 이 세 번째 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식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프라임드 된 거는 프라임드 되지 않은 거를 원주상에서 각도를 2세타 돌렸다. 2세타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x가 원래 축이 xy고 새로운 축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그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러니까 좌표 쪽에서 세타를 돌리면 이 원상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똥튀에서 두 배를 돌리라는 거지. 그 두 배를 딱 돌리면 그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원만 하나 딱 그리면 원 좌표 축에서 원 하나 그리면 새로운 좌표에서 이제는 여기서 그냥 두 배 돌리면 여기서 좌표축 1번에는 x가 이게 되고 y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관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이라는 건 원의 크기는 주어진 좌표계에서의 그 값으로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재밌는 거는 원래 좌표, 그 다음에 새 좌표계에서의 두 값이 같죠. 그러면 내가 원 좌표계에서 이걸 더하나 새로운 좌표계에서 이걸 더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시프트를 시켜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시프트를 시키냐.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서클을, 센터를 이만큼 더해서 움직여요. 근데 두 개가 얘가 같기 때문에, 그죠? 같이 더하고 같이 빼주는 셈이니까 전혀 원의 형태나 찌그러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더해보면, 원래 아까 이 점이 뭐였냐면, 원래 이 점이 2분의 1에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yy였어요. 그죠? 여기다 아까 뭘 더한다고 그랬어요? 평균을 더해, 다시. 2분의 1에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를 더해. 그럼 뭐가 됩니까? 시그마 xx가 돼요. 그죠? 여기 시그마 xx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다가 뭘 더해줄 거냐면은 2분의 1에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을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 돼요. 그 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프트 시키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 요 x좌표가 시그마 xx가 되고요. y좌표는 우리가 안 움직였죠. x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최종 결과인데 이제 뭐라는 사람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x축을 노멀 스트레스라고 놓고 y축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놓으면 이 원상에서 아까 우리 원을 그랬죠. 그 원상에서 여기서 원의 중심은 요 원좌표기에서의 노멀 스트레스를 반만큼 더한 다음에 원을 잡고,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딱 그려요. 이렇게 원을 딱 그리면 그 상에 요 점은 뭐를 의미하냐면 시그마 xx, x축은 여기까지가 시그마 xx예요. y축은 시그마 xy인데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고, 요 점은 시그마 x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스트레스 분포를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약간 좀 헷갈릴 텐데 어떻게 그리는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관찰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원상에서 이 원을 그리면 2차원 원에서 스트레스 분포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요점하고 요점이 서로 관계가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되면 여기서 여러분 그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는 어떤 점이 될까요? 시어 스트레스가 요점이 되겠죠. 요점. 미니멈은 요점이 되고. 자, 그걸 보면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1인데 그때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은 관찰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여기 요점 시그마 1, 시그마 2는 이게 프린시펄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 시어 스트레스 0이잖아, 거기가. 프린시펄 시어 스트레스가 되고, 더더군다나 그 점이 이 그림에서 보면 바로 맥시멈 또는 미니멈 노멀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이 원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점이 되겠죠. 그 요점. 그 맥시멈 DE는 디렉션하고 맥시멈 미니멈 시어 스트레스가 되는데, 맥시멈 미니멈 스트레스가 되는 점은 노멀 스트레스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딱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면. 응? 일반적으로는 이 점이라고 하더라도 노멀 스트레스 0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0이 아닌데, 어쨌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하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여기서 이루는 값이 몇 도예요? 90도. 근데 모아 서클에서는 MT를 2배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방향하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방향은 언제나 45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가 이렇게 걸렸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45도 돌리면 여기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업저베이션이에요. 45도 이룬다는 거는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모아 서클을. 실제로 좀 여러분 좀 혼동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모듈 3에서, 다음 모듈에서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모아 서클을 사용을 하면 그 프린시펄 디렉션이나 스트레스를 아주 행기하게 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해보면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메시지는 이 X축을 노멀 스트레스를 놓고 Y축에 노멀 시어 스트레스를 놓으면 하나의 어떤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축에서. 이 원을 그리면 이 원상에서 어떤 점이 실제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인 각도에 디펜던트하는 스트레스의 스테이트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이거를 증명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요걸 증명한다고 그랬는데요. 두 가지 정도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가 G1의 2의 알파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G2라는 거는 G1을 그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 알파만큼 회전을 하는 그런 거다. 요점이 있다면 여기로 가고 요점이 있다면 일로 가는 그런 게 의미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여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컴플렉스 넘버에서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넘버 시어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의 알파는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여기 코사인 알파, I 사인 알파라고 알 수 있고요. 그 테일러 전개하면 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컴플렉스 계산하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컴플렉스 계산하는 방식, 컴플렉스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이렇게 요 관계식,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요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각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장착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리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은 굳이 꼭 해보지 않더라도, 이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 모아 서클의 개념, 스트레스의 노멀 방향하고 시어 스트레스 양쪽에 놓고 원을 그려서 거기서 뭔가를 보면 다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런 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예제 모듈 3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모듈 2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 기준으로 오늘 모듈 3의 예제와 이제 스트레인 레셋 게이지를 이용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 서클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런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모아 서클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는지, 그다음에 노멀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거는 X방향이 그 스트레스가 110 메가파스칼, 시그마 XY, 시그마 YY가 주어졌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X에서 45도 도는 축을 기준으로 한 A방향의 노멀 스트레스, B방향의 노멀 스트레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라는 거는 맥시멀 노멀 스트레스, 미니멈 노멀 스트레스, 타워 맥스는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X점하고 Y점을 in the sigma n, sigma shear plane에 플러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X라는 거는 sigma XX, 여기 마이너스예요. sigma XY. 그 다음에 Y라는 점은 sigma YY에 sigma X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점, 그 X축은 시그마 노멀이고요. Y축은 시그마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110에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여기 밑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
x가 50이고 y가 40인 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x and y를 연결한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는 거지. 이거 그냥 잡고 그리면 되는데 센터를 이제 구해본다는 거죠. 익스플리트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먼저 원의 중심을 찾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에 x하고 y 더한 거죠. 시그마 xx. 그리고 더하보면 110에 50을 더하면 2분의 1에 160에서 80이 되겠네요. 그죠? 80 메가파스칼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반경을 구해야 돼요. calculate. 반경은 그냥 이걸 보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써보면 식으로 아까 썼지만 루트에 요거죠. 요렇게 구하면 반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요거라는 거는 2분의 1에 시그마 xx에서 시그마yy를 빼서 이거 제곱을 하고. 그죠? 시그마 xy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지만 2분의 1에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하니까 그 반으로 중심으로 갖고 반을 쪼갰으니까 2분의 1이 되고 이걸 계산해주면 110에서 50 빼면은 60인가요? 60의 반이니까 30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xy가 40의 제곱 그럼 이게 50이 나오겠죠? 3, 4는 9 4, 4, 16, 25,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다 지오메트리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원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원래 구하는 건 이건데요. 이걸 구하는 건데 이것부터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노멀 스트레스의 위치가 어딘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요 2세타 1 이 2세타 1의 의미는 이 노멀 스트레스가 모이는 일축 방향 또는 이축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거죠. 이거. 탄젠트 세타는 여기니까 2분의 1은 시그마 x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시그마 xy를 해주면 30분의 40에서 각도를 구하면 53.2가 나오겠습니다. 요 각도를 알았으니까 시그마 a를 구하려면 요 점에서 아까 그 45도 돌린 거니까 여기서는 90도로 돌리면 되죠. 여기서 90도로 돌려서 a점을 찍고 90도를 돌려서 a점을 찍고요. 또 이 y를 90도로 돌려서 b점을 찍으면 여기 그레이 서클이 되겠죠. 이게 그레이 서클을 지나는 두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AA는 이제 바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해서 여기 C에다가 그죠? R에 그러니까 코사인은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1 지금 이제 세타 1이 2세타가 이제 큰 경우인데 그러면 C가 아까 80이고요. R이 아까 50이었거든요. 그 코사인은 90도에서 53.2도를 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120 메가파스칼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시그마 BB는 마찬가지로 80에서 이때는 이거는 C의 중심에서 마이너스지 R에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1 해주면 40 메가파스칼가 나오고 시그마 AB는 아까 여기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R의 사인이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1 해주면 마이너스 30 메가파스칼.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마이너스 30 메가파스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는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 1은 쉽지. C 플러스 R, C 플러스 R이고요. 이쪽은 C 마이너스 R. 이렇게 간단하네요. 그쵸? 여기 C에다가 여기 R. 이쪽도 하면 얘가 나오고, 빼주면 이게 나오니까 80 플러스 50 하면 130 메가파스칼. 이거는 80에서 50 빼면 30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타우맥스는 항상 이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러니까 R 50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시팔 디렉션은 몇 도냐 하면은 그 X축에서 53.2도를 이루나는 각도. 응? 그게 프린시팔 디렉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프린시팔 디렉션은 여기가 X의 Y죠. 이 디렉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면 이게 얼마야? 26.6도인가요? 26.6도. 한 뭐, 이 정도 엑시스 되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렇게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쪽으로 우리가 좌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렇게. 여기는 좀 작게. 여기 아까 6.6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프린시팔 디렉션. 그러니까 프린시팔 디렉션은 세타 이퀄 26.6도 measured from x-axi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여기 이미 다 있는 거지만 그걸 굳이 이제 쓰라. 이렇게 프린시팔 디렉션을 찾아라. 그러면 X에서 26.6도. 근데 프린시팔 디렉션이 두 개야. 거기다가 90도를 또 더한 거. 응? 얘도 프린시팔 디렉션이고 얘도 프린시팔 디렉션이야. 응? 두 개라고. 1하고 2가 다 프린시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있고 26.6 더하기 90도. 오케이? 두 개가 다 프린시팔 디렉션이야. 왜냐면 이 면에 쉐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프린시팔 디렉션이 두 개. 3차원이면 프린시팔 디렉션이 3개가 되겠지. 응? 그 여러분 2차원 그 아이겐 벡터, 아이겐 2차 2D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벡터가 2개 있지. 응? 아이겐 밸류도 2개. 똑같은 거죠. 3차원으로 가면 3x3 매트릭스는 아이겐 벡터가 3개. 아이겐 밸류도 3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시팔 디렉션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물리적으로는 우리 고체학학에서는 프린시팔 스트레스, 프린시팔 디렉션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지금 포뮬레이션 하진 않았지만. 자, 다음 예제를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예제. 자, 다음 예제는 이제 스트레인 로제트가 되겠습니다. 로제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건 좀 확대해서 그린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스트레인을 재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원리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큰 와이어예요, 와이어. 응? 와이어가 있으면 여러분 물리에서 배웠죠. 이렇게 늘어나면 뭐가 바뀌어요? 와이어가 있단 말이야. 정기적인 잡아당기는 그 저항이 저항이 바뀌어. 응?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얼마나 늘어났나 줄어났나를 잽니다.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점만 갖고 하면 너무 이게 증폭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장 같으면은 이쪽 축을 원래 라인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 갖고는 이게 증폭이 너무 안 돼. 이게 하루 번 돌려놓은 거야. 응?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얘는 이쪽 방향이 스트레인이 재는 거고 얘는 이쪽 방향이 스트레인이 재는 거고 이쪽 방향이 스트레인이 재는 거고 이게 만약에 너무 두꺼우면 너무 또 두꺼워져 버리면은 고전부터 이거 다 에버리지가 되는 거지, 그지? 실제로 이 토탈 면적이 에버리지 되는 스트레인을 잰다고 보면 돼요. 응?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이게 저항이 이제 변화가 작기 때문에 증폭을 그래서 꼬불꼬불 해놓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써서 세트로 만든 거. 하나를 재는 게 아니고, 하나만을 잴 수 있어요.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 세 개짜리도 있어요. 이 세 개짜리를 쓰는 이유는 풀 필드를 다 주고 싶은 거지. 하나짜리 잴 때는 한쪽 방향만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한 장만 재면 돼. 근데 풀 필드를 다 재려면은 적어도 세 개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45도로 쓰기 때문에, 45도 스트레인 로제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쟀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시어 스트레스는 잴 수는 있는데, 시어 스트레인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각도를 잰다면 두 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가는 거 재는 거와 각도를 재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각 길이가 늘어나는 거를 재면,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의해서 우리가 나머지 거를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방향에 대해서 엡실론 A, B, C를 이렇게 구해냈다고 합시다. 이럴 때 프린시펄 스트레인은 무엇이며 엡실론 X, YY, XY 등등을 구해내는 거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A축을 X축으로 맞췄고요. C축을 Y축으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45도짜리이기 때문에 이 축을 우리가 편할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해내고 또 프린시펄 스트레인도 알아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요 세 개의 값으로부터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유도한 식이 있죠. 그래서 유니의 원래는 엡실론 x, y는 x 프라임, y 프라임은 2분의 1의 엡실론 x 플러스 엡실론 y 플러스 2분의 1의 엡실론 xx 마이너스 엡실론 yy 코사인 2 세이타 플러스 엡실론 xy의 사인 2 세이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 식에서 A에 해당되는 각도 45도죠. 45도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0도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각도, C에 해당되는 각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식이 세타 A만, 세타 ABC만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세 개 있고 왼쪽에 값이 세 개니까 풀리지 항상.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타 A를 0, 세타 B는 45도, 세타 C를 90도로 잡으면 엡실론 A는 엡실론 XX가 되고요. 엡실론 B는 엡실론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세타를 45도를 넣으면 여기 XY, 여기 X 프라임, 여기 X 프라임, XY가 아니고 대입을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45도 2분의 1에 엡실론 XX 플러스 엡실론 YY 그 다음에 45도니까 요거는 날라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45도면 여기 사인 2 곱하기 45도면 1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2배 엡실론 XY. 그죠? 그리고 엡실론 C는 엡실론 YY. 그럼 여기 식이 여기가 지금 3개가 있네요. 이걸 컨버트를 하면은 풀게 되면 엡실론 XX는 엡실론 A고 엡실론 YY는 엡실론 C고 그 다음에 엡실론 XY는 여기다 이게 엡실론 A고 여기 엡실론 B니까 엡실론 C니까
이 식에서 금방 풀리겠지, 그지? 간단하게 풀리지? 2분의 1에 엡실론 B 마이너스 엡실론 A 마이너스 엡실론 C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값들을 여기 아까 주어진 값들이 있죠. 여기 숫자가 0.02, 0.001, 0.004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풉니다. 대입해서 풀면 될 텐데요.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간단하게. 자, 이제 요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어 서클을 그리면 되지. 그래서 모어 서클을 여기 x 그리고요. x가 2, 마이너스 2 여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 2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응? x라는 점은 얘하고 얘를 보로 바꿔서 그리고 y는 얘하고 얘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두 점은.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원을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좌표를 구해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에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여기서 2분의 1에 엡실론 xx 플러스 엡실론 yy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r은 2분의 1에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y 제곱에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잘못됐네.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그래서 여기 답은 맞아요. 13. 이것도 13. 반지름이 구해졌고. 그러면 이제 엡실론 1이라는 거, 얘가 엡실론 1이죠? 엡실론 1은 C 플러스 R.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13에서 이렇게 나오고. 엡실론 2는 C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는 아까 우리,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되겠지. 3분의 2. 각도가 16.8도 또는 90도 더한 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프린시펄 디렉션, 프린시펄 스트림을 다 구해낼 수가 있고, 뭐 여기서 또 트랜스폼을 원한다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이 로젯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유용한 거고, 뭐 지금도 힘을 재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통은 이제 얇은 방막으로 돼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 옆면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에 폴리이미드라는 베이스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얇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 메탈 와이어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용접을 해갖고 이 와이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게이지가 위스가 사실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그런데 감도가 떨어지겠지. 이제 적절한 크기.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전에 어떤 에버리지라고 봐야 되겠지. 위스 방향으로. 응?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붙여갖고 요것만 바로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스턴 브릿지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계공학 실험에서 이거를 배울 거예요. 기계공학 실험이 몇 학년 때 하죠? 3학년 때. 그럼 3학년 때 여러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응? 보통 뭐 355옴짜리도 이 저항이 355옴짜리도 있고 125옴짜리도 있는데 그걸 해서 이렇게 위스턴 브릿지를 맞추면 얘가 이제 밸런스를 여기 볼테이지 이렇게 걸어놨다가 얘가 이제 저항이 바뀌면 이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다 해놔갖고 거기서 딱 나오면 이게 얼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재주는 거는 뭘 재주냐 하면은 여기서는 스트레인 값이 이 디바이스로 나와요. 응? 스트레인 나오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타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거는 요거 이제 싱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뭐 두 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함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Y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와이어가 안 붙여 나왔는데 요새는 대부분 와이어가 붙어 나와요. 근데 그 납땜하는 게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납땜을 예쁘게 딱 잘해야 이게 노이즈가 안 타고 신호가 잘 져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메카트로닉스 이런 데서 이제 납땜도 해보고 할 텐데 이 납땜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이 신호가 잘 나와요. 그래서 납땜 잘못하면 여러분 아이 실험할 때 납땜에 생각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납땜한 것 같지만 안에 접촉이 잘 안 돼갖고 노이즈도 많이 타고 신호가 나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예쁘게 잘 된 거야. 동그랗게 딱.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게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요. 이제 나중에 그 실험에서 이 게이지를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그런 연구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좀 푸는 건데요. 나름 뭐 여러 가지라고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비틀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프랙처가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밴딩을 줘요, 밴딩을 딱 주면 거의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 왜 이렇게 나가느냐. 이해가 되죠? 이 노멀 스트레스가 어떻게 걸리는지, 노멀 스트레스 어떻게 걸려? 지금 맥시멈이 탑에서 이쪽 방향으로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거기 수직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은 이제 세 번째인데, 아주 예쁘게 끊어지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45도로 스파일로 이렇게 나간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왜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나가는지,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오른쪽에 45도로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를 됐고요. 중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컨바인이 되면 이제 각도도 이렇게 이거는 꼭 45도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각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면 아까 우리가 배우는 그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지. 왜 이걸 알려면.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문제는 그 비틀림을 받는 피어 토션을 받는 실린더 문제가 가장 그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는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서 있다는 거는 세타지밖에 없지 난제로가 이게 아래 비례하지 아래. 응? 그러니까 표면에서 맥시멈이 일어나죠. 공식이 어떻게 돼요? 모분의 시그마 세타지는 여기 지금 MT도 있고 또 J분의 MTR J분의 MT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프랙처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트레스는 다 0이지. 응? 나머지 스트레스는 다 0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모아 서클 상에서 한번 일단 그려보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좌표는 세타 축하고 Z축에서 그리면 돼. 응? 오케이? 그래서 이 모아 서클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시그마 노멀, 시그마 쉬어. 그래서 이게 세타 Z 코디네이트를 쓰려고 그래요. 세타를 X처럼 Z를 Y처럼 생각하면 돼. 응? 그러니까 시그마 세타가 0이지 지금. 시그마 ZG도 0이고. 그러면 이제 세타라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세타. 그럼 우리가 두 점을 잡아야 돼. 세타라는 점, Z라는 점. 세타라는 점은 시그마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세타지. 그지? Z라는 점은 시그마 ZG의
플러스 시그마 세타지. 오케이? 자, 여러분 찍어보세요. 어디가 되나.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응? 일단, 시그마 세타지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응? 0. 여기가 세타예요. 왜냐면, 노멀 스트레스가 0이니까,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디로, 여기를 찍어야 되지. 아, Z는. 여기지, 여기. 그지? 요 크기가 얼마 돼요, 이 크기가? 여기가 시그마 세타지의 크기가. 그래서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미니멈이 나오는 데는 이 점이에요, 이 점. 그지?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세타부터 여기서부터 90도 돌았으니까 45도를 돈대요. 그리고 이게 포지티브에 걸려요. 그지? 지금 같은 시그마는 0보다 크고, 시그마 2는 0보다 작아요. 근데 각도가 이게 90도예요, 90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45도를 돌리는 걸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이게 크랙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이쪽으로. 응? 제일 약한 방향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서, 그지? 이렇게. 그래서 비틀림이 일어날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비틀림이 일어나면은, 노멀 스트레스가 45도 방향으로 일어난다. 응? 그러면 이제 비틀림을 잴 때, 비틀림이라는 걸 알려면은 잴 때, 만약에 이제 스트링 게이지를 붙인다면 45도로 딱 붙여서 그냥 재면 되겠지. 스트링 하나를 딱 붙이면 바로 된단 말이야.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자동차에 붙여갖고 실험한 건데, 여기 붙인 거는요, 스트레인 게이지는 아니에요. 스트레인 게이지는 아니고, 매그네토 스트랙티브 패치라는 걸 우리가 이 매그네토 스트랙티브 패치 트랜듀서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 왔는데, 약자로 MPT.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 리뷰 페이퍼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 그림도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이게 현대차 후륜구동차예요. 이게 여기 서미티드가 아니고 퍼블리시 됐어요. 작년인가 올해. 리뷰 페이퍼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차에서 전륜하고 후륜이 있잖아, 그지? 후륜구동 같으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지. 엔진의 힘을 보통 이제 앞에다가 엔진을 실어갖고, 이제 고급차 같으면 뒤로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를 보내갖고 뒤에서 디퍼런셜 이렇게 통해서 차량 구동을 하잖아, 그지? 그러려면 이제 이 비틀림을 전달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걸리는 진동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기 때문에 그냥 메저먼트가 좀 어렵지, 이게. 왜냐면 스트링 게이지를 붙이면 아까 와이어링을 해야 되잖아. 여기 하기 어렵다고. 근데 스트링 게이지를 붙이는 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 게이지를 붙이고 거기다가 조그만 배터리를 심어갖고 무선 센서를 같이 축에다 붙여요. 그래갖고 와이어리스를 이렇게 쳐요. 응?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붙이면 와이어리스 센서는 배터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비대칭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는 그냥 이렇게 이 45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스트립을 이렇게 쭉 붙여. 여기 보이죠? 그죠? 스트립을 이렇게 쭉 붙여갖고 밖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코일을. 코일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도는데 아무 영향이 없지.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얘는 늘어나면 아까 스트레인 게이지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 저항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전류의 볼티지 변화가 일어나요. 얘는 이게 늘어나면은 이 물질은 이 니켈 같은 건데 늘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 안에서. 응?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 이 다이나믹 하니까 이게 진동이 일어나니까 자기장이 막 변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고양이 다 배운 거. 어?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을 감으면
볼티지 변화가 생기겠지. 기생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게 잰 거고, 여기 이제 실제로 신호 처리해서, 몇 주파수 성분이 언제 어떻게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간단하네요.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거를. 응? 그런데 여기 안에 좀 뭐 복잡하게 여기가 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마그네틱 플럭스를 어떻게 뭐 이용하고 이러는 이유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 원래 초기 개념도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도를 이용해서 잴 수가 있어요. 응?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고착각에서 배운 게 이렇게 실제 연구에도 쓰이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슈퍼포지션이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컨바인드 스트레스가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축이 당기면서 비틀림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를 다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퓨어 시어에다가 지방량이 엑시아 스트레스, 이렇게 되겠지. 컨바인드 스트레스가. 맞죠?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이 아니니까 지금 있는 거는 세타가 시그마 세타 세타 이거 0이고요. 시그마 세타 G가 0이 아니고 비틀림에서 G는 엑셀 포스를 받았어요. 이건 시그마 G가 0이 아니고 시그마 세타 G가 0이다. 이 잠정적으로 다 파지티브라고 그러면은 세타는 여기, 그지? 0이니까 여기를 잡고, 잠정적으로 시그마 세타 G도 0보다 크고 시그마 GG도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0이 아니죠,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잡고 요 점을 잡아, 이렇게. 응? 그럼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그 원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축이 아까보다는 이제 약간 틀어지겠지. 45도가 아니고 어떤 다른 각도를 가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크랜달 책에 또 있으니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퓨어 시어 같은 경우는 45도. 거기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이 시프트 모아 서클이 옮기면서 각도도 바뀌면서 시그마 1, 시그마 2도 이제 바뀐다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시팔 스트레스하고 프린시팔 디렉션을 아이겐밸류 문제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하면요. 프린시팔 2차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프린시팔 디렉션이 있어요. 여기 x, y가 있고 이 방향을 벡터 n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응?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걸 아이겐 벡터로 표시를 하면은, 그리고 아이겐 밸류, 요거는 이제 프린시팔 스트레스예요. 프린시팔 스트레스. 람다는 프린시팔 스트레스고요. 여기 n은 프린시팔 디렉션이에요. 이게 아이겐 벡터라는 거지. 이게 아이겐 벡터고, 아이겐 벡터 유닛 메모리 돼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겐 밸류가 되면 시그마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이게 원래는 엄밀하게 편사인데 그냥 여러분 매트릭스로 이해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이겐 벡터를 nx, ny에서 요걸 한번 풀어봐. 응?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했던 문제를 이렇게 아이겐밸류 배웠나요? 배웠어요.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했던 우리 예제에서 제일 쉬운 거는 45도짜리 있지? 그거 저기 포션. 그래서 여기가 0, 시그마 RG, 시그마 RG 0 해서 N1, N2, 람다, N1, N2 한번 풀어봐요. 45도가 나오는지. 45도면은 이게 뭐야? N1, N2가 루트 1분의 1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N1은 마이너스 N2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람다는 시그마 RG가 되겠네, 그지? 아까 이 퓨어 시어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려면 조금 더 또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그냥 내가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걸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좀 어널리시스를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공학 수학에서 배우는 아이겐 밸류가 이런 데 쓰이는 문제다 하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바로 풀려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게 3차원으로 모아서 그런 3차원으로 하면 불편해요. 쓰기가 어려워. 해석은 되는데 2차원에서 보는 거 아니면 모아서 그걸 3차원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1, 2 axis하고 그러니까 xy 하고 하나 그리고 xy하고 하나 그리고 뭐하고 그려? 뭐 y, g하고 그리고 gx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가면 모아서들이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응?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딱 풀면 바로 프린시플 디렉션이 나오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렉처 8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